자, 오늘 이제 시즌2로 들어가서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1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시즌2에서 바뀐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글씨 폰트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교육과정 평가에서 쓰는 폰트로 바꿨고, 그래서 글씨가 좀 커졌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커졌고, 글씨가 커지면 이제 느껴지는 게 양이 많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전체적으로 길어요. 문제가 좀 길고, 법문제는 계산하는 문제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논리식을 따지는 문제가 반드시 하나씩 들어가 있고, 실제 시험하고 좀 유사하게 좀 바꿔놨고요. 그 뒤에는 과학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 조금 까칠한 게 좀 있어요. 뭐 38번 같은 경우도 보면 알겠지만 이제 전제 38번 같은 경우는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39번, 40번은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고, 그 법문제도 한두 개 빼고는 많이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그렇게 길게 뭐 수업을 진행할 것 같진 않고 일단 하나씩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넘어갈게요. 1번, 2번은 사실 별로 할 게 없어가지고 1번은 근데 1번은 좀 안 틀렸으면 했는데 사실 1번에 디귿 때문에 틀린 사람 분명히 있을 건데 저 디귿이 지금 보면 이제 A가 위증죄로 처벌받는 경우인데 디귿이 왜 위증죄로 처벌받게요? A는 B가 칼로 찔러서 C를 살해한 걸 목격하였다. 법정에서 A는 유약에 선서하고 B가 C를 총으로 쏘아 살했다고 진술하였다. 뭐지? 위증죄의 허위의 진술은 꼭 주요한 사실만 얘기하나? 아,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죠. 이 그랬다면.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 이 디귿에서 아니 뭐 죽였다는 건 똑같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서 그렇게 안 써 있기 때문에. 왜냐면 그 위에 있는 조건 중에 몇 번째 거예요? 세 번째 거지. 세 번째 조건에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지엽적 진술이라도 허위의 진술일 경우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분명히 써있죠. 그래서 이거 지엽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됐고 2번 넘어가시고요. 3번 봅시다. 3번은 오타가 좀 있긴 한데 그 신규성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제 특허 관련된 게 만약에 시험에 나오게 되면 특허가 시험에 나오면은 우리 시험에 몇 번 나왔었어요. 특허가 나왔었는데 특허 요건이 있어요. 특허 요건이 있는데 그 다음에 진보성.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편한데 특허의 성립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특허의 성립 요건이고요. 특허의 성립 요건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규성이 있어야 되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진보성이 있어야 되고 불특허 사유가 없어야 돼. 이 아무리 신규성이 있고 진보성이 있어도 공소양속에 반하면 특허를 안 해줘요. 신규성에 관련된 설명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신규성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창작성 인정된다. 신규성. 사회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특허는 우리 작년에도 한 문제 있었지. 기억이 안 나지 지금. 작년에 있었는데 여러분이 대도한 기사하게 틀린 거 배타적 권리는 임상실험 시 붙어 있다고 빡빡하게 하고 틀린 문제 있지 않니? 배타적 권리 언제 붙어 있어? 특허 출원 시 붙어 있는 그거 있잖아. 그게 특허는 출원이야 출원. 특허는 출원한 사람 순서대로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허청에 빨리 출원을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근데 어쨌든 여기 신규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규성에 나와 있고요. 신규성 인정되기 위해서 특허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 실생 발명이 오타야. 그래서 이게 공중에 이용하게 된 발명과 동일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신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 특허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거나 공연이 실시된 발명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규성이라는 뜻이니까 창작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사한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일성을 보면 동일성 요건부터가 재밌는데 발명의 구성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공지된 발명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근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구성 요소가 아니라 구성 요소겠지. 그래서 신규성이 없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위의 경우와 같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A 더하기 B의 구성에 이르는 발명도 신규성이 없다. 자동차 엔진의 매연 저감 장치에 부착된 발명이 생산 판매되고 있다. 자동차 엔진이라는 발명에 대해서 안 될 거다. 근데 맨 마지막 게 이제 중요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라는 발명은 신규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나 붙였으니까. 그래서 자동차 엔진의 매연 저감 장치에 부착된 발명을 개량해서 D를 또 붙였다. 그럼 신규성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니은만 좀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예, 기억이 틀렸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왜 틀렸지? 공지된 발명이 이미 포함하고 있는 구성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왜 동그라미게? 공지된 발명이 메틸 알파 5 아세테이트의 우선성 광학 이성 질체 나도 뭔지 몰라. 그래서 약제약적으로 허용되는 그의 염과 이를 제조하는 방법 A일 경우 그래서 메틸 알파 5 아세테이트의 우선성 광학 이성 질체 및 약제약적으로 허용되는 그의 염을 제조하는 A와 다른 방법 X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거는 지금 제조 방법 A와 하고 지금 뒤에 있는 X는 다른 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건 특허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신규성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만 좀 보시면 되겠고 디귿은 너무 쉽고 자, 그 옆에 문제도 하나 봅시다. 사실 이거 하나만 좀 조심하시면 되는데 이 4번은 여러분 선입견 때문에 낸 거긴 해. 이게 디귿은 왜 X야 근데 이거? 내용은 잘 아실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에 보시면 우리나라는 다음에 언급된 합의를 반영하기 위해서 법률 조항을 개정했다. 그리고 문제를 잘 보셔야 돼. 여기 뭐라고 써 있어? 개정되냐? 개정된 기존이 아니고 개정되냐? 그러니까 가끔 우리 시험에 이게 나오는데 기존 법률 조항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하는 문제가 재작년에 있었지. 그 공무원 뇌물 받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지금 기존 조항이 뭔지 찾으라고 돼 있는 문제고 이거는 합의를 반영한 개정된 법률 조항 찾으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용에 합의했대. 봤더니 첫 번째 합의 내용은 사용자와 종업원의 계약 또는 근무 규정에서 협의해서 결정한 보상이 합리적 절차다. 그럼 정당한 보상. 네, 종업원에게 직무 발명 완성에 대한 통제 의무를 부과했다. 기술 유출 막았다. 그럼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 보장. 통제 의무에 대해서 승계 여부 통제 의무를 부과해서 권리관계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한다. 자, 기억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종업원 등이 직무 발명을 완성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사용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거 합의 내용 반영된 거니까 기억은 동그라미가 맞잖아. 근데 니은은 왜 X게? 직무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했대. 그 발명에 의해서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의 공헌한 정도를 고려해야 된다. 이게 이 합의가 반영된 조항이에요? 아닙니다. 니은은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합의 내용 중에 협의해서 결정한 보상이 합리적 절차에 의한 것이란 내용 규정하지 않고 보상의 결정만 지급하니까 이건 합의된 내용이 반영된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잘 넘어갔을 거야. 그러면 이제 답이 1번밖에 없잖아. 그지? 근데 말이야. 답을 3번 하신 분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니은을 동그라미 쳤다는 거야. 그럼 디귿은 왜 X야? 디귿은 쳐다보지도 않았지, 디귿은. 왜 X게? 디귿이 틀린 이유를 얘기를 해봐, 이제. 그래서 내가 이게 시즌2 할 때는 여러분한테 질문을 좀 많이 할 거야. 왜냐면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기 싫어하는 거 나도 아니까. 내가 혼자 떠드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 그래서 말 안 하면 나도 수업 안 해. 그러니까 빨리 이 디귿은 왜 틀렸어? 아, 막 얘기해. 괜찮아. 디귿은 왜 틀렸어? 제시문에 합의된 내용하고 아예 무관하지? 이거 무관한 선택지야. 그래서 디귿은 무관한 거고 니은은 잘못된 거고 기억만 맞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알아두시면 돼. 그래서 디귿은 아예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8번은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잘 봐서 나는 풀기 싫어할 것 같았는데 또 잘 풀었더라고. 8번 같은 것도 좋아하나 봐, 이런 거. 8번 거의 다 맞았더라. 8번 봤더니 근데 8번 너무 쉽지 않아? 계산 문제 치고는 너무 쉽지 않아? 그리고 사실 이게 그냥 내가 넘어가긴 할 건데 5번, 6번, 그 7번, 8번 중에 7, 8번은 되게 중요해 사실. 7번 같은 거 보면 이제 요건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8번은 단순 계산이잖아. 이 두 개는 시험도 나와도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고. 자, 이제 9번도 됐고요. 9번도 뭐 크게 문제 없고 9번 다 맞았어요. 자, 10번. 10번은 좀 보셔야 됩니다. 10번은 살짝은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10번이 지금 봤더니 아 이거 글만 잘 읽으면 금방 찾을 수 있는데 10번에 보면 이제 법인세 관련된 게 나와요. 견해가 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법인에 대해서 매년 매출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의 순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과한다. 이걸 뭐라고 그래?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라는 단어는 알고 계셔야 돼. 과세표준은 여러분이 만약에 10억을 벌잖아? 10억이 과세표준이 아니야. 10억에서 여러분이 쓴 비용을 빼고 그 나머지 액수가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 비용 처리하려고 악착같이 하는 이유가 과세